우선은 개들도 개들인데 네. 두 분이 뭐 하는 분들이세요? 어, 아니 뭐 하는 분들이 개를 이렇게 키울까? 저희 직업은 애견 미용사. 아 미용사예요. 네, 현재 같이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미용사세요. 네. 그런 말이 되죠. 그렇구나. 근데 미용사면은 털이 긴 애들을 선호하는데 미용사가 휘핏 입고 다니면 약간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푸들을 키우고 있고요. 푸들도 키우신다고요? 네, 저는 푸들. 아 그럼 같이 친구- 사는 건 아니세요? 아직은 네네,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 아 같이 안 사시는구나. 그럼 저 남자친구가 네네. 이렇게 키우시는 거구나. 네네. 얘네들은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털 엄청 뭉치는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빗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들고 왔어요. 조금만 몰라 하고 며칠만 놔두면 다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기들마다 목욕 주기가 따로 있어요. 아 얼마나 한 번씩 시키세요? 목욕 이제 하는 달력이 따로 있거든요. 아 목욕 저희. 달력? 네. 아우, 네. 킹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일에 한 번. 오히려 한번 너무 잤잖아요. 근데 산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친구라서 사실은. 아 목욕을 해요? 네, 네. 목욕을. 아 목욕을 해요? 네. 나 제가 궁금해. 제 휘핏? 예, 휘핏. 휘핏은 솔직히 자주 시킬 이유는 없고 그래도 한두 달? 물티슈로. 아니 목욕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기름이 차면 좋진 않으니까 그냥 나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크게 좀 오염이 된 날. 크게 오염이 된다. 한두 달에 한 번. 볼조인이네. 제 들어가는 저 통이 있나요? 욕조가 다행히 요즘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도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아 근데 좀 꼼꼼하게 시켜주시는 편이시구나. 네. 샬롯키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샬루키 그래도 1주일에서 2주에 한 번. 미용사님들이라서 네. 목욕에 대한 그 어떤 저항감이 없으시구나. 네. 직업병이죠, 사실. 맞아, 사실 직업병이 강하고. 근데 맞아. 미용사님 강아지가 약간 막 떡져 있으면은 조금 신뢰가 안 가겠다. 일단 저희가 못 보아서 못 버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두 분 자체가.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누구지? 척인가? 네. 걔하고 형제?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은 얘가? 동배. 네. 걔하고 얘하고? 네. 아 그렇구나. 그 친구를 브리더님에게 이게 자신이 간택돼서 이렇게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맞아요. 그분은 그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간택되셨어요? 그냥 서로 합의하에. 합의하에. 네, 저희도 이제 미용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공부 쪽으로도 좀 원래 알고 싶어 했고 네. 견종 자체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믿고 보내주신 거라 가지고. 그랬구나. 걔는 엄청 개구지던데 얘는 옆에만 있네. 이 친구는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네. 다른 애들은 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사회성이 좋은데 아직 요 네. 애기는 애기라 그런지 아직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그렇구나. 낯선 데 오면 이렇게 숨어 있는구나. 네네네. 아니 저 견종도 많고 그런데 하운드 계열의 친구들을 입양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또 몸에 곡선 같은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귀여운 느낌보다는 조금 우아한 느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처음에 조금 끌렸었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그래도 넓은 운동장 가서 뛸 때. 그 와일드한 성격. 말도 안 되게 빠를 때. 네. 근데 얘네들이 다 시각 하운드인데 네. 누가 제일 달리기 빨라요? 휘핏이겠지? 볼조이? 달라요. 휘핏은 좀 순간적인 스피드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고. 보르조이 같은 경우도
뭐 순간적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선에서는 좀 우월한 편이라고. 직발. 네. 직발이 빠르다. 샬로키는 지구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구력과 코너링. 아프카는 어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치, 애기라 이제, 그런지 네, 그쵸. 아직 뛰는 것도 어색하고 그쵸. 약간 좀 덜렁덜렁 되는 것도 있고 덜렁덜렁. 다리가 길다 보니까 어. 근육도 좀 아직 없고. 아이, 아직 애긴데요, 뭐. 이요, 샬롯 우리나라에 몇 마리 없는데. 우와, 얘는 어떻게 얘, 어이구, 아이고야, 일로 와봐라. 수컷이죠? 조금 근육이 좀 더 있어 보였어요. 어. 보냐, 근데 궁금한 게 샬롯키가 우리나라에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마리까지. 10마리. 네. 내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0마리도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봤어요. 키워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보고 해외에서 좀 보고 휘핏은 볼종이는 그래도 훈련해봤죠 제가 키워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샬롯키는 성격이 어때요? 일단 되게 가족들에게 되게 다정해요. 네. 정말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애교도 부리고 맞아요. 사교성도 정말 좋고. 애교도 많고 정말 좋은 게 실내에서는 얌전하고 이제 나가면 또 활기차고 그래서 가장 같이 살기에 좋지 않나. 이제 레아랑 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좀 샬롯키에 대한 그런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데리고 오, 와서 진짜? 네,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매력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 쇼를 뛰게 되었어요. 아 쇼. 네, 아직 뭐 오. 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냥 저희 아이들 어때요? 데리고 뭐 네. 그냥 추억 만드는 정도로 그럼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네. 제가 뭐 매달 나가진 않아서 아마추어 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이 자리 어디 괜찮으세요? 앉을까요? 네, 네. 아, 이게 냄새 좋다.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냄새. 네. 그런가? 바질 냄새. 강아지 냄새도 섞여 있을 거예요. 아, 여기 강아지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네. 앉나요? 네, 여기 네. 네, 아, 이 자리 감사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아이고. 좋아하네. 이 차우차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예. 부정교합이 부정교합이 네. 차우차우들이 있어요. 차우차우요? 예. 우리 보리가 차우차우예요? 차우차우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예. 차우차우가 섞였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어떤 분은 풍산개가 좀 섞인 것 같다고 아. 그러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멜시코기 엉덩이 같다고 그러시고 우리나라 개들이 차우차우가 많이 섞였어요, 사실. 아. 옛날에 아. 투견하느라고 진돗 투견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돗 개들은 골량이 좀 얇아서 차우차우들이 좀 두꺼워요. 네. 얼굴도 크고. 그래서 저 불법 결혼들을 많이 했죠. 아 어쩐지 여기 차우차우 많아가지고 나는 예. 네. 아 여기가 약간 저 동네에서 그 원래 저 강아지 이렇게 태어나면 동네로 이렇게 좀 아, 키우니까 그건가 했어요. 이 동네 중국 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우차우가 또 많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저 들어보니까 집이 특별한 집이라고 하던데. 특별한 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네. 생활에 맞춰서 아이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재밌게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쩌다 가족이라는 네.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죠. 야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 집 설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집을
설계를 하고 이 집에 같이 살 사람을 먼저 구했어요. 주거자를 먼저 모집하고 그다음. 네. 오. 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여기가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집의 구조가 기숙사 내지는 오피스텔 그쵸. 아니면 빌라잖아요. 단조롭게. 네, 근데 사실 기숙사의 집의 구조를 보면 복도가 쫙 있고 이제 감옥의 방들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도 사실은 그러네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부터 이제 어떤 집은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아하. 복층도 있고 그래서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 집을 지으니까 예. 어느 정도 기본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은 또 해드렸었죠. 실례지만 저 직업이 그러면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우리 저 저는 북디자이너고요. 아하. 그리고 주로 이제 어린이 책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아. 일을 하고 있어요. BTS의 책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 건축을 하시면서 또 의견도 많이 내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디자인.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아하. 네. 아. 그렇기도 하고 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 되게 유능하셔가지고 힘드셨겠어요. 클라이언트를 하고 같이 사는 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개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개한테 오, 물린 적도 있었고 네.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 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댁이 양주예요. 거기 옆집에 진돗개 부부가 있는데 새끼를 낳았다. 와서 볼래? 해서 갔더니 예쁜 백구 4마리와 이제 약간 아이보리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단체방에 올렸더니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를 찍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젖을 뗀 다음에 2달 뒤에 데리고 그치. 가라. 그래서 2달 뒤에 갔더니 예쁜 애들은 다 데리고 가고 못생겼다고 얘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얘가 어렸을 때 약간 눈도 처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방에 얘 혼자 남았는데 얘 어때요? 그랬더니 얘도 귀여워요 해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공동 육아셨겠어요. 네. 공동 처음에는 육아였죠. 공동 육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계셨던 음. 입주자분들과. 네. 공동 육아였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당번 정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어떤 누구든 책임지고 끝까지 맡을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 공동 육아라는 거는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이 공동 육아 딱 보면 와 이상적이다인데 사실 이게 공동 육아가 공공 육아가 돼요.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있던 입주자들은 좋은 삼촌, 좋은 언니이기는 했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그럼요. 아니면 교육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할 때 책임이 그럼요. 누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보리가 한동안 굉장히 아팠었어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지만 한 6개월 동안 잠잘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코에서 피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얘가 냄새 맡는 걸 좋아해요. 특히 눈 무더기, 낙엽 무더기 이런 내 코 박고 냄새 좋아하죠. 맡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냄새를 너무 세게 맡았는지 이 코에 나뭇가지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아하. 아이고 얼마나 깝깝해.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3, 4개월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얘가 옆에서 계속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공동 육아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비용도 그렇고.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사실 공동 육아라고 했을 때 우리 보호자님 공동 육아 완전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좀 엄마 아빠로서 계속 보리를 책임지고 있다가 그때 같이 사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럼요. 이사를 같이 가시게 됐어요. 이제 온전히 지금 저희- 온전히 저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앞집에 언니죠. 처음부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오신 지 한 4년쯤 된 다른 분이 저희랑 같이 산책도 하고 저희 여행 가면 보리 산책도 시켜요. 최고 네. 최고 그런 분이 있는 거는 진짜 땡큐 완전 네. 땡큐. 네. 월세 좀 덜 받아요. 네. 그 문제는 덜 받고 있지 않나? 지금은 저 보리 어디에 있어요? 어디 사시죠? 두 분은?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사람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집에 꼭대기층에 저희 네. 집이 있고요. 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계시고 제가 1층 여기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보리는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보리가 복도에도 잠깐 있은 적이 있어요. 복도요? 네. 왜냐하면 공동 육아를 하니까 2층에서도 올라와서 볼 수 있고 4층에서도 내려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복도에서 보리가 자랐었는데 여름이 되면서 아 에어컨 있는 실내로 들여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훈련사님이 큰 개여서 바깥에서 자라는 애인데 실내에 집 안에 들여보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리를 드렸죠. 제가 그 말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랑 실내에 있으면서의 그 감정은 다르죠. 달라요. 그럼요. 네. 아 이래서 크든 작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요. 네. 그거를 너무 마음으로 느꼈어요. 잘하셨어요. 보리야, 강훈련사님 덕분에 네가 집에서 산다. 아유 뭘 저 덕분이에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예. 개를 키우는데 대부분 다 마당에서 기르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랬죠.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서 두다가 좀 바깥으로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도 키우게 됐는데 제 아내 말을 듣기를 잘했어요. 처음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사실 저희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밖이 보여요. 응. 근데 얘가 이제 주로 현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를 기다리나 보다 하고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저희가 집에 있어도 얘는 늘 현관에 있어요. 그래서 아, 꼭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니구나 하고 저희가 약간 아름다운 오해를 좀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도나 차우차나 이쪽 애들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비율이 리트리버나 푸들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나가잖아요. 얘가 아마 아이고 우리 보호자 차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려 자기가 걱정해. 아이고 칠칠 맞아가지고 저러다가 뭐 두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편이지 저 좀 외로워 이런 애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또 그 아름다운 오해 때문에 얘한테 더 애정을 느끼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복이다. 이런 길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그럼요. 이 사람한테도 내가 가장 잘한 건 보리를 키우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 세계가 요만했다면 보리가 온 다음에 세계가 요만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허. 그 범위도 훨씬 넓어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개의 관계도 있고 보리를 키우다 보니까 세상 개가 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찾아서 공부도 하게 되고 개를 키우면서 그 관계가 훨씬 넓어진 거죠. 좋다. 그래서 보리가 있으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보리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너무 딱 좋아. 그러니까 양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우리 딸이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딱 좋은 거죠. 뭔가 되게 완벽해졌다. 완성됐다. 네. 가족 같은. 약간 그런 만족감을 넘어선 뭐라고 해야 되죠? 살게 하는 우리 사람을 살게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네.
키운다라는 거는 예뻐할 때도 있지만 챙겨줘야 될 때가 있는데 공동 육아를 하다 보면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희생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몇 분의 몇으로 나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거를 깨닫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